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고흥 지역의 대표 생태 관광지로 각광받던 고흥만 인공습지 일원이 요즘 관리 부실로 엉망입니다. 일부 관광시설물이 폐쇄되는가 하면 불법 어업, 밀렵까지 판치는데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겨울 철새 개체수마저 크게 줄었습니다. 김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 관내 4개 읍면 지역에 걸쳐 조성된 고흥만 간척진의 280헥타르 면적의 인공습지입니다. 천년기념물 201호 큰 고니가 유영하고 기러기, 가창오리 등 겨울철새 수만 마리가 겨울을 나는 고흥 지역의 대표 철새 도래지입니다. 하지만 이 일대는 사실상 방치 상태입니다. 지난 2016년 고흥만 일원에 대한 관리 주체가 고흥군에서 농어촌공사로 이관되면서부터입니다. 고흥만을 조망하기 위해 조성된 목조 데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굵은 철망으로 굳게 닫혀 있습니다. 방조제 일원은 보트와 캠핑카까지 동원돼 낚시꾼들에게 점령당했고 그물까지 동원된 어로 행위의 흔적들도 목격됩니다. 모두 금지된 불법 행위입니다. 심지어 인근 주민들은 불법 밀렵 행위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농사철도 아니고 그런데 새를 쫓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소리가 아닌 것 같았었어요. 총소리가 탕 소리가 나고 나면 새가 많이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해마다 철새들의 개체 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나 여기 가까이 사니까 때로는 보면은 걔네들이 오는 것을 이렇게 목격을 하고 나도 좋아서 이제 자주 오는데 보니까 뭐 하루 이따 그냥 가버려 다. 관리 주체인 농어촌 공사 측은 실질적인 단속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근절 대책을 세우는 게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흥군의 슬며시 책임을 전가합니다. 불법으로 배가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어려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얘기를 해서 그쪽에 권한이 있으니까 걔는 계도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니까요. 고흥만 일원은 현재 리조트와 오토 캠핑장, 수변 공원 조성 등 다양한 관광 자원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관광 자원화 사업의 중심이 될 고흥만 인공습지 일원은 관리 주체인 농어촌공사의 무관심 속에 급격히 황폐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여수 산단 주변에 대한 환경 실태 조사와 주민 건강 역학 조사가 상반기 안에 시작될 전망입니다. 여수 산단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는 오는 3월 용역 수행 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한 뒤 6월 안에는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의체는 또 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해 환경부에 국비 지원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기업체들이 발표한 환경 개선 투자 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오염물질과 악취가 저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는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 내부의 대체 녹지 조성에 정부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관련 법규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올해 말까지 지가상승분을 투자해 공장 증설에 따른 녹지 감소에 대처해야 하지만 산업자원부는 아직까지 170억 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수시 의회도 여수 산단의 신증설이 계속되면서 환경적인 보완이 시급한데도 녹지축 조성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여수시가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봉사단체와 기업들이 지역사회에 푸드트럭을 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 지역은 푸드트럭 영업이 축제 기간을 제외하곤 전면 불법이어서 정작 트럭을 기부받은 장애인들은 인적이 드문 곳을 전전하며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여수 섬달천 인근. 차량이 드문드문 지나가는 도로에 김 씨를 비롯한 중증장애인 4명이 푸드트럭을 세우고 카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지역의 한 민간 봉사단체가 기부한 푸드트럭입니다. 중증장애인 3명이 함께 일해 얻는 순수익은 주말 기준 하루에 10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기름값과 재료비를 빼면 평일에는 수익이 거의 없습니다. 도심에는 인근 상인들의 민원과 단속이 빗발치다 보니 인적이 드문 곳을 전전하며 영업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이마저도 불법입니다.
여수에서는 각종 축제 때를 제외하면 합법적으로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는 민원 들어오면 또 나가야죠. 기동성, 이게 움직임 자체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무거운 것도 많이 이제 들고 내리려 해야 되니까 더 힘들죠. 많이. 그 장애인들도 일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들이 푸드트럭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것을 대여를 해서 뭐 수익을 받아가라 이렇게 하는데요. 이분들 직접 일을 해서 자립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일을 하면서 행복하잖아요. 이분들이 어디 가서 취업도 안 됩니다. 취업할 곳도 없고요. 그러나 여수시는 축제 기간을 이용해 영업하면 된다며 일부에게 푸드트럭 영업 공간을 제공하는 건 특혜라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이 있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어떤 특정한 분한테만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는 게 저희도 그 기준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 따라야 되잖아요. 하지만 여수시와는 달리 인근 순천시는 지정된 구역을 두고 허가만 받으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푸드트럭이 불법 영업 규정에 묶여 정작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후보자 공모 결과 도내 10개 선거구에 36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여수 갑과 나주 화순 선거구에 각각 5명의 후보자들이 지원해 가장 많았으며 해남 완도 진도와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선거구는 각각 2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0일까지 공천 적합도 조사와 면접 심사 등을 진행해 경선 후보들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여당 후보자들의 경력에 전현직 대통령의 이름 사용이 불어되며 청와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만 행정관, 비서관 직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의 바른미래당 탈당으로 이른바 제3지대 연대 움직임도 빨라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러나 20대 총선과는 달리 구심점이 사라진 상황에서 연대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선을 70일 앞두고 정치권의 관심사는 안철수 전 의원의 행보였습니다. 특히 당내 내홍을 겪어왔던 바른미래당은 당 소속인 안 전 의원의 역할에 주목해왔습니다. 그러나 손학규 대표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안 전 의원이 탈당하면서 정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진영 정치를 제대로 일하는 실용 정치로 바꿔야만 합니다. 게다가 안 전 의원의 결단이 줄 탈당으로 이어질 경우 당의 존립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에서 당권파로 알려진 의원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기는 마찬가지. 지역구 활동을 위해 예비 후보자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최도자 의원이나 다선의 경륜을 앞세워 총선 채비를 하고 있는 주승용 의원에게도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신당의 3지대 연대를 위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접촉을 늘려갈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때 구심점이었던 안 전 의원이 빠르게 입장을 표명하면서 진보 세력 결집이란 명제가 뚜렷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연대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지는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심판할 거냐 더 밀어줄 것이냐라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안철수 전 대표를 중심으로 결합돼서 하나가 된다 할지라도 제20대였던 국민의당의 바람은 불기 굉장히 힘들다. 또 대한신당에 합류하지 않은 이용주 의원은 무소속 행보에 이어 여당 입당이란 전략을 제시했고 정윤아 의원 역시 여전히 총선까지 무소속으로 민심을 얻겠다며 야당과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3지대 연대가 성과를 내기 위해선 설득력 있는 명분 제시가 과제로 남은 상황. 이런 가운데 최근까지 개혁법안 통과를 위해 뭉쳤던 4+1 협의체가 총선을 대비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도내 선거 판세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광주에서 대규모 카드깡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600여 명이 260억 원에 달하는 카드깡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피해 구제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자영업을 하는 30대 여성. 지난해 2월 지인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신용카드로 다른 사람의 지방세 300만 원 정도를 결제해주면 그 대가로 원금의 2%인 6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방세를 대납을 하면 되는 거다. 너만 알고 있어라 하면서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은행에 가서 직접 카드
믿음이 갔죠. 몇 달간 카드 할부 대금과 약속한 대가가 꼬박꼬박 들어왔고 카드 한도를 1억 원까지 올리고 빌려주는 신용카드도 9개까지 늘렸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카드를 맡긴 일당이 갑자기 잠적했고 이 여성의 카드로 결제한 카드 대금은 1억 원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1억 5천. 이제 신용 빚이며 집 담보며 보험 대출, 보험 해약까지 해서 아직도 갖고 있어요, 솔직히. 피해자만 600여 명에 피해 금액은 260억 원. 사기를 벌인 39살 이모 씨 등 2명이 구속 기소됐고 나머지 1명은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카드로 다른 사람의 지방세를 할부로 결제하고 지방세 납부 당사자에게서 받은 현금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습니다. 지방세 결제가 타인 명의 카드로 가능하고 한도도 쉽게 증액된다는 허점을 노린 겁니다. 제도적으로 이 타인의 카드로 세금 납부가 가능하고 그리고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결제가 이루어진다. 이 세 가지가 엄청난 이 일의 공신력을 뒷받침해 준 거죠. 피해자들이 신용 불량자가 되거나 대금을 갚기 위해 또다시 대출을 받는 등 2차 피해가 심각해지자 구제 방법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마찬가지로 피해 방지 대책을 지금까지 수립하지 않고 있었던 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대한 민간 협력 해결 방안을. 한편 피해자들은 카드사가 카드 깡임을 알고 있었는데도 방치했다고 주장하며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남고욱입니다. 여수 하수 촉말 처리장에 악취 저감 시설이 마련돼 웅천 신도심 지역의 고질적인 민원이 해소될 수 있게 됐습니다. 여수시는 국비 40억 원 등 총 80억 원을 투입해 웅천지구 하수 촉말 처리장에 악취 저감 시설 4기와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최근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 여수 웅천지구에 설치된 하수 촉말 처리장은 하루 8만 톤씩 지역 하수를 처리해왔지만 지난해부터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악취 민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미국 전지훈련을 위해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습니다. 기아 구단은 미국 플로리다 포트마이어스에서 선수 50여 명과 코칭 스태프 20명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월 1일부터 3월 7일까지 스프링 캠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스프링 캠프에는 김주찬과 김호령 선수 등 부상 선수들이 제외된 반면 두산에서 이적한 홍상삼 선수와 신인 투수 정혜영 선수 등이 포함됐습니다. 출국에 앞서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난 조계현 단장은 기대 반, 걱정 반의 심정이라며 올 시즌에는 새로운 팀 문화가 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고흥군이 올해 도시민들의 귀농 귀촌을 돕기 위해 모두 8차례 행복학교를 운영합니다. 프로그램밖에 되지 않는데요. 반면 금산과 화순 등 충남과 호남 지방은 평소 대비 2배가량 짙어진 먼지가 오전 내내 머물겠고요. 낮엔 경기 남부 쪽에서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은 대체로 무난하겠지만 문제는 주말인 내일입니다. 붉은색으로 보이는 스모그 덩어리가 내일 낮에 서쪽부터 유입되면서 내륙 지방으로 빠르게 퍼져서요. 주말 내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마스크 착용 더더욱 필수가 되겠습니다. 동쪽 지방의 눈구름은 모두 물러갔지만 도로 곳곳이 미끄러울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엔 호남 지방에 비나 눈이 조금 오겠고요. 경기 동부와 충청 내륙, 경상 내륙으로도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조금 흩날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주말 새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다시 떨어지겠고요. 다음 주 입춘이 다가오면서는 강한 한파가 밀려오면서 수요일 서울의 기온이 영하 8도 선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